하이퍼바이저라고 해서 서버가 상하는 독립적인 CPU, 메모리, 네트워크, 운영 체제를 갖는 여러 대의 가상 머신 등등등 나와 있는데 NFV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분산 스토리지 및 파일 동기화라고 해서 그 뒤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스토리지가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에, D라는 지역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 조금 저장, 여기 조금 저장, 여기 조금 저장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동일한 데 있는 걸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방식인 분산 스토리지 및 파일 동기화 기술이에요. 자, 이런 걸 보니까 요거 나오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CDN이라고 기억나세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컨텐츠를 다양한 서버에다 분산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서비스 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컨셉에서 호명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로 파생이 된다. 예, 컨셉은 같다. 자, 4번 서비스 방식 볼까요? 서비스 유형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IaaS, PaaS, SaaS, 그리고 하나 DaaS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서비스 운영 형태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은 아시겠지만 공용 형태로 쓰시는 거고, 프라이빗은 개인, 사설 형태로 쓰는 거죠. 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각각 보편적 설계 성과물도 거진 암기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교시에서 이 문제를 안 푸신 분, 시험을 봤는데 나는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 문제를 안 풀었다, 계신가요? 다 푸셨나요? 다 푸셨죠? 아마 다 푸셨을 텐데 점수는 많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왠가요? 다 풀었다면서요. 다 풀었다면서요. 다. 그럼 400명 시험 봤으면 400명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는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거의 답안의 풀이가 비슷하실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 갔다면 이 문제는 안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풀었다면 4번째 정도? 왜? 암기한 거 그대로 쓸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야, 이거 엔지니어링 문제다, 첫 번째 문제 풀어야지 하고 푸셨으면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 한 그 교시는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 점수가 나오시면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볼까요? 자, 2번째 문제에서 정보통신공사에 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의 개념과 설계가 뭐냐 라는 것을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니 맨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한대요. 뭐에 대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사가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련 법에서,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정보통신공사 전체 공종은 158개로 정의를 해놨다고요. 물론 이 158개라는 건 각각에 보면 등이라는 건 뭡니까?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8개보다 물론 더 있겠죠. 최근에는 다양한 공룡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2008년에 손을 보고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중요한 건 158개의 공종에 대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분류, 각각의 중분류를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마지막으로 기타설비공사로 나눠놨고요. 그 안에 보면 각각의 공사들이 있어요. 참고해서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출제 경향이 엔지니어링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설프게 하셔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 제 책이죠. 엔지니어링 실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 성과물, 업무 프로세스, 실시 설계, 업무 프로세스, 보편적 성과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볼까요? 철도통신 설비 중 열차 무선 설비. 이거 보시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 업무가 관련된 공법, 뭐 시방서 이런 걸 연구 개발을 해요. 작년도 했던 게 철도 통신 설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담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교시 문제인가 지능형 스마트 빌딩이라는 거 있었죠. 그 이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제가 만든 거예요. 내용도 저희가 만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철도 통신 설비는 한번 보시면 자, 통신 선로, 자, 선로 그리고 영무용 통신, 자, 그 다음에 철도 무선. 자,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자, 열차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열차가 이런 찻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길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철도 쪽 업무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얘를 노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가다 보면 어딘가에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야 사람도 내리고 타고 할 거 아닙니까? 역사 안에 들어가면 열차가 들어와서 쓰는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정보통신 기술에서 뭐 요즘에 무슨 플랫폼? 그 플랫폼이 뭐냐? 이거. 다시 제가 철도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지능망 하실 때 보면 오픈 API라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안에는 다양한 단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통신망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죠.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C라는 서비스, D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얹혀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이 뭐냐면 어떤 서비스고 어떤 단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 위에다가 서비스 얹어 놓으면 밑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랫폼이 다시 여기로 오면 어떤 열차, 지하철이 됐던 뭐 기차가 됐던 뭐든 이 플랫폼 위에 오면 열차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플랫폼도 이런 형태고 열차에서 사용되는 플랫폼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철도 쪽으로 올까요? 열차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역사가 필요한데 이 노반이라고 부르는 철도에 보면 열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ATS라든지 예를 들면 뭐 CTC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생략을 하고 이 철도 무선 쪽에서 하는 거는 야, 열차가 잘 달리고 있냐? 너 어디쯤 있냐? 뭐 얘를 차로 치면 야, 너 여기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고 싶잖아요. 지령을. 이거 세 개를 철도 통신 설비로 분류를 해놨고 이 본문에서는 철도 무선 설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철도 무선 설비에는 어떤 설비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VHF하고 TRS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최근에 나온 뭡니까? LTE R이잖아요. R. 자, TRS 같은 경우는 TRS 아스트로하고 TRS 테트라라는 걸로 호남선하고 어딥니까? 경부선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VHF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철도 역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말기를 몇 개 가지고 다녀요? 하나, 둘, 셋. 근데 얘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얘는 LTR이라는 이름 전에 이 차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KR, TCS 이런 나름대로 철도 쪽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LTR이라는 형태로 머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철도 통신 설비는 총 3단계로 나뉜다는 설명이 되어 있고, 열차 무선 설비에 대한 거는 VHF, TRS,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시면 열차 무선 설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LTR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다음은 4교시입니다. 저희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런 문제는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죠. 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실비정의 가산 방식. 두 번째, 유일에 의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 법에서는 실비정의 가산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쪽에서 봤던 동일한 표가 또 한 번 나왔죠. 정보통신 설비 공사의 종류. 대분류 몇 개? 4개. 중분류 몇 개? 16개. 세부 공정 몇 개? 158개. 따로 시간 내서 외우시지 마시고 여기서 외우세요. 4개, 16개, 158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은 대가 산출 기본 원칙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 유일 방식 설명해 놨고요. 관련된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문제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걸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져. 얘를 빅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막 나와요, 데이터가. 그럼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거 본문 보지 말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수집해야죠. 수집하실 거 아닙니까? 수집을 하면 처리 및 가공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저장해요? 폐기해요? 하여튼 뭔가 후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장을 하든 폐기를 하든. 자, 본문에 있는 내용 본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런 거는 학원에서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나 분석 기술이라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풀지? 저렇게 푸시면 돼요. 저렇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풀 문제가 없어. 그런다고 요즘에 7만 원입니까? 8만 원입니까? 시험 접수 비용 얼마예요? 7만 5천 원이요? 7만 5천 원을 내고 시험장에 갔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한번 풀어봐야지. 빅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수집하고 처리 및 가공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활용하고 후처리를 하면 분석 기술에 대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모르는 문제라고 못 풀면 그건 기술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술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기술의 트렌드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각각 호명하는 내지는 디파인한 것들이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 기저에는 거의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보시면 거기 데이터가 폭증했다라는 게 왼쪽에 그림에 있잖아요. 그 녀석을 플랫폼 안에 들어가니까 분석, 처리, 저장, 관리 뭐 어쩌고 저쩌고 컴퓨팅 해서 서비스에다 이용한대잖아요. 그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뭐 틀려요? 비슷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기술사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장에 적재적소에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사법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용. 그리고 심지어 그 응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결정을 좀 해야 돼.